관절이 왜 닳겠어요? 계속 써서. 그렇죠. 안 쓰면 안 따라요. 운동 안 하고 얌전하게 공주님처럼 네. 평생을 사신 할머니들이 70대가 넘어서 갑자기 한 달 새에 확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 갑자기 뚝! 그러면서 십자인대가 터졌어요. 요즘 또 워낙 집콕하는 분들이 많으시면서 홈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자가 혼자서. 그러면서 자기 무릎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아파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예가 또 저기도 하고. 홈트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따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영상 속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프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추천하는 운동도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알려주시죠. 홈트라는 용어 자체도 몇 달 전부터 듣게 된 네, 생소한 네, 용어긴 한데 맞아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용어이기도 하죠. 모든 운동에 있어서 홈 트레이닝을 하든지 아니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면 그것을 운동으로 극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스톱. 네. 네, 통증이 느껴진 자세라는 거는 이게 안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트러블을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네. 믿으시면 위험해요. 보통 무릎 아픈 분들 등산 피하라고 하고 무릎에 하중이 가는 운동을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무릎에 좋은 운동이 있고 네. 안 좋은 운동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은 중력이 안 가는 운동입니다. 관절이 왜 닳겠어요? 계속 써서. 그렇죠. 안 쓰면 안 따라요. 네. 네, 그래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분이 오시면 제발 좀 쓰지 말지 속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 누워있으면 하나도 안 아플 텐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긴 한데 안 쓸 수는 없죠. 그리고 안 쓰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관절이 안 따르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안 쓰면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게 약해지겠죠. 네. 뼈도 약해집니다. 많이 안 걸으면 골다공증이 오죠. 네. 뼈도 약해지고 연골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시로는 덜 아프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약해지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얘들이 너무 노화가 빨리 진행을 하고 운동 안 하고 얌전하게 공주님처럼 네. 평생을 사신 할머니들이 70대가 넘어서 갑자기 한 달 새에 확 나빠져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까지 운동을 안 하시고 고생도 안 하셔가지고 관절을 고이고이 잘 모시고 살아서 이제까지는 안전하게 살았지만은 이게 워낙 약해지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병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은 적당한 운동을 해서 뼈나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건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릎에 대해서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있고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거든요. 가장 큰 명제는 중력이 덜 가야 됩니다. 중력이.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허벅지의 근육의 힘을 좀 길러서 뭐 힘이 무릎에 덜 가게 하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중력이 안 갈 수가 있나요? 대표적인 중력이 덜 가면서 네.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수영이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추천하기는 50대가 넘으시면 수영보다는 아쿠아로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영이 몸에 좋다고 무릎에 좋다고 얘기를 듣고는 수영을 하실 줄 모르는데 네. 근처 가까운 데서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영을 갖다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초보자들한테 발차기를 시키죠. 발차기를 하는데 많이 하면 운동이 되니까 네. 열심히 하다 갑자기 뚝! 그러면서 십자인대가 터졌어요. 오. 우리가 얼핏 듣기에 그럴 리가 있나라고 네, 생각을 네. 하지만은 이미 무릎이 많이 약해지셨던 상태인 거죠. 60대 무릎인데 인대도 약해진 상태에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수영이 몸에 좋다니까 열심히 해야지 싶어서 네. 막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19 타고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하시는 게 중요하고 중력이 가지 않아서 수영이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때문에 요즘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영을 별로 안 권해요. 조심스러우시겠네요. 예, 원래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하게 수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영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아쿠아로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물속에서 체중을 안 받으면서 네. 하지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면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홈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간단한 운동은 어떤 거 있어요? 예, 이제 요즘은 그게 중요해졌죠. 네, 맞아요. 수영장도 문을 닫고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집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1번 순위 무릎에 좋은 운동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일단 좀 스트레칭 쫙 펴기, 무릎을 쫙 펴고 어쨌든 중력이 안 가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스트레칭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눈치를 보고 대답을 잘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걷기를 선호하시죠. 아, 걷기, 그죠? 네. 예, 많이 걸으면 좋지 않냐. 등산 어때요? 원장님 요즘 근력을 키우려고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내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적인 운동.
스트레칭을 하되 이걸 늘리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네.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근육에다가 힘을 주는 네네. 예, 그런 운동이 좋고 두 번째는 걷기 좋죠. 근데 걷기가 좋지만 만약에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분들은 오히려 더 무리가 가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건 대본에 없던 얘기인데 아. 그죠? 제가 예, 아프기 맞습니다. 때문에 즉석에서 예. 질문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걷기를 하실 때도 좋은 자세에서 걷는 게 중요하죠. 저도 잘 못 지키는 얘기긴 하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네. 시선을 멀리 보면서 좋은 자세에서 11자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그러면 좀 가볍게 뛰는 건 어떠냐? 네. 마라톤이나 이 정도로 무리하진 않아도 가벼운 등산.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가벼운 등산. 가벼운 등산. 집 뒤에 동산 정도 걷는 네.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르막길이 어렵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더 위험합니다. 아. 보통은 내려오시다가 네.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은 별로 권하지를 않는 편이고요. 제가 할머니들한테 얘기하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그죠? 쉬시는 게 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좋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점프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연골에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연골에는 걷기보다 충격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있어서는 이제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좋지만 중장년층에 있어서는 달리기는 권하지 않고 그럼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되냐고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빨리 걷기를. 빨리 걷기. 예, 그렇게 이게 점프하는 동작 말고 최대한 빨리 걸으면서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근력 강화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무릎에 관해서는 이제 근력 강화에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가 괜찮아요? 사이클 이렇게 탐으로써 네. 이제 무릎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유발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네. 논두렁 같은 게 울퉁불퉁한 데서 실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아파지시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트 홈트. 예, 무릎을 수술하셨거나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집에 실내 자전거를 사라. 편안하게 앉아서 TV 드라마 보시면서 네. 천천히 이렇게 굴려라. 예. 근데 자전거도 보면 무게를 좀 올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려서 하시면은 아픈 순간이 와요. 무리가 가는 순간이 무릎이 그 순간 그 강도는 나한테는 안 맞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약하게 해서 많이 하시는 게 좋죠. 많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 걷기도 그렇고 자전거 타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같은 연속적인 운동을 30분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도 30분 정도 하셨으면은 스톱하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쉬셨다. 쉬고. 예, 뭐 예를 상체 운동을 하신다든지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하시는 거는 네. 괜찮고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권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번 할 때 이렇게 하루 3번씩 하세요. 밥 먹고 하세요. 네. 아침 드라마 보면서 하시라고 저녁 뉴스 보면 하시고 네, 그렇게 원하는 편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보다 좀 통통했을 때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을 갔더니 살을 빼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무릎에 또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가니까 영향이 클까요? 비만이 무릎 관절에 굉장히 주적이긴 합니다. 실제로 몸무게를 5kg 정도 감량했을 때 연골에 들어가는 부담이 5kg 정도만 빼도 70% 감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은 또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왜요? 20, 30대 여성분들에게서 종종 발생하는데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더 약해진 거죠. 바디 영양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요. 그렇죠. 근육 운동 이런 건 안 하고 이제 살만 뺀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지고 너무 호리호리해지는 거죠. 그러면로써 이제 오히려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병을 얻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긴 네, 하네요.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체중. 네. 예. 그러면 홈트 어디서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직접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오늘부터 해보려고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예,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꼭 해라 권하는 운동이 있는데 우선 앞에 나가서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운동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중에서 네. 다리를 쫙 펴볼까요? 예, 무릎을 쫙 펴시고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딱 당기세요.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이 이쪽에 힘을 꽉 주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힘을 꽉 주고는 45초 이상 네. 힘을 주고 이게 버텨야지 운동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은 양쪽을 동시에 하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양쪽을 동시에 하시면은 허리에 무리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양쪽을 동시에 해보시면은 양쪽의 허벅지 굵기가 제가 만져보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 가는 부분이 있죠. 약간 약한 부분이. 네. 여기가 조금 더 얇아요. 약한 부분이 조금 더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약한 부분은 운동을 조금은 더 시키는 게 네. 그게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예, 이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드시면은 아까 이 근육보다는 더 위쪽 근육에 힘이 네. 들어가시죠. 그쪽 근육도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쫙 펴는 거 하나 편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5초 이상 이게 버티시는 게 운동이 되고. 근데 이거 무릎 원래 아프신 분들은 이 운동 자체로도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대퇴슬개 관절 이쪽 관절에 이 이제 슬개골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이 운동을 하면 아파요. 아. 이게 부딪히니까. 네. 아픈데 많이 아픈 경우는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좋고 적당하게 조금 뻐근하다 싶으시면은 네. 크게 신경 안 쓰고 운동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쿼트. 아, 무릎이 안 좋은데 제가 요즘 좀 스쿼트를 할까요? 그런데 스쿼트를 하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스쿼트라는 자세 자체가 앉았다 일어서는 거. 예, 그게 이게 이제 스쿼트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쪼그려 앉으시면은 무릎에 압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90도 이상 앉으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거든요. 흔히 하는 용어로 풀 스쿼트. 네.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거는 무릎에 안 좋고. 네, 네. 하프 스쿼트. 이 무릎 각도가 90도까지. 90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굽혀지는 게. 아, 이렇게 90도. 그렇죠. 예, 예.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안 아픈 정도까지. 안 아픈 정도? 예,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픈 걸 참고 운동하시면 그건 해가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무릎 아픈 게 좀 나아질 수 예, 있겠다. 기본적으로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 오늘부터 저처럼 이렇게 무릎 아프신 분들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면 좋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